여러분 10만 킬로 넘은 수입차 솔직히 사도 될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입차는 10만 킬로가 넘어가면 끝이다.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사도 되는 차, 안 되는 차를 깔끔하게 제가 기준을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사람들이 10만 킬로 넘은 수입차를 왜 무서워하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수리비 폭탄입니다.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도 수리비가 30에서 50만 원 정도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요,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비가 몇백부터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중고 부품이나 이제 재생으로 하면 비용을 조금 더 절약할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국산차 대비해서 훨씬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살 때는 싸게 샀는데 유지비로 망하는 사람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10만 킬로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10만 킬로를 탔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 위주로 10만 킬로를 탔거나, 혹은 정속주행이나 장거리 운전 위주로 탄 10만 킬로, 이런 차들은 오히려 상태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시내 단거리를 반복했다거나, 혹은 극가속, 극정거를 많이 한, 관리가 전혀 안 된 이런 차들은요, 10만 킬로가 아니라 5만 킬로만 돼도 정말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행거리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관리 상태가 기준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10만 킬로 수입차를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정비 이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입차는요, 이제 관리 이력이 생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식 센터에 정비 내역이 있는 차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력이 없다면 이건 그냥 수리비 폭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요, 소모품 교환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10만 킬로 정도 되면요, 이미 소모품을 교환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밍 벨트, 미션 오일, 브레이크, 서스펜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교환이 안 된 차라면 사자마자 바로 200에서 500만 원 바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수입차 살 때 차종 자체를 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같은 수입차라고 하더라도 이제 유지비가 안정적인 수입차 모델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같은 모델들은 비교적 이제 관리가 수월한 편이라서 입문용으로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반대로 사면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구조의 차는 뭐냐면요, AMG나 M 시리즈 같은 고성능 모델입니다. 이런 차들은 엔진 자체가 출력이 높아서 내구 부담이 크고 부품이 일반 모델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제 출력이 높은 만큼 차가 굉장히 혹사를 많이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은 수리 비용만 해도,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패드만 교환하려고 해도 일반 차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두 번째 피해야 될 차량의 유형은 오래된 디젤 차량입니다. 이제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엔진 안에 이제 카본 찌꺼기가 쌓이면서 여기저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젝터, DPF, EGR, 이런 부분들이 고장 나는데,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지면요, 기본 2, 300은 그냥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비 좋다고 이런 디젤 차량들을 샀다가 수리비로 다 날리는 경우 허다하게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10만 킬로 수입차 도대체 언제 사도 되냐?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1인 소유이거나 관리 이력이 확실한 차는 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비 내역이 투명하게 확인 가능한 차들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요 소모품이 제때 잘 교체되어 있다면 이런 차는 사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유지비가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사도 괜찮습니다. 이 네 개만 충족이 되면요, 여러분들 10만 킬로라도 가성비가 정말 최고입니다. 왜냐면 이제 외제차 자체가 감가되는 그 속도 자체가 완전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차 가격이 7천만 원 정도였다면 중고가 2천만 원으로 내려가는 건 정말 삽시간이에요. 그럼 아주 야미하게 차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10만 킬로 수입차는요, 여러분들이 중고로 싸게 살 수 있는 대신에 유지비로 천천히 돈을 내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대로 10만 킬로 수입차를 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차량 월 유지비가 30에서 50 정도 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차에 돈을 쓰기 싫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스타일, 이런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차를 좋아하고 어느 정도 유지비가 감당이 되고 가성비로 외제차를 타고 싶은 사람한테는 조건이 충족된 10만 킬로 수입차를 사는 건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정리하면 이겁니다. 10만 킬로 외제차는 이제 위험한 게 아니라 아무거나 사게 되면 위험하다. 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딜러로 역할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좋은 차는 15만 킬로라고 해도 좋고 안 좋은 차는 3만 킬로라고 해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중고차 무조건 싸게 사는 방법으로 제가 전자책을 좀 작성을 했는데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에 중고차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PDF 전자 파일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준카였습니다.